자, 오늘은 제가 직접 꾸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 이 집 비밀번호 바꿨나? 저기 친구랑 술을 한잔 한다고 비밀번호 안 바꾼 거 맞아? 죄송한데 그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일찍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그죠? 가구를 제가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 텐데요. 제가 만든 가구들과 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남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월넛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발주를 잘못 넣어가지고 오크가 온 거죠. 그래서 한참 놔뒀어요. 이거를 다른 분이 주문하시면은 만들어서 나가야겠다 했는데 한동안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고치고 나서 이 남는 나무로 이제 자탁을 만들었죠.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별다른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냥 다리 만들고 그냥 얹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이 소파는 제가 공방 처음 만들고 얼마 안 됐을 때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소파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직접 만든 소파입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소파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써보고 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한 다음에 판매를 하려고 직접 집에 들고 와서 써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공방에 다시 들고 가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브릭도 이렇게 흰색이 아니었고 갈색이었는데, 진한 갈색이었는데 저희 집 인테리어에 분위기를 맞춘다고 청가리를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창가에 있는 이 테이블형 콘솔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방 일이 바쁘니까 만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디자인을 좀 간단하게 하고 다리는 철제로 주문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서 직접 판매는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좀 쉽게 간단하게 만들었고, 우리 아내가 어릴 때부터 본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 아내는 항상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했는데 또 결혼을 하니까 부부끼리 방을 같이 쓰잖아요. 자기 방이 없으니까 또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가를 보면서 노트북도 하고 차도 한잔 먹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줬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불편한가? 아닌데 편할 텐데 안 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거실장은 마찬가지로 이 소파처럼 제가 개인전 할 때 만들었던 겁니다. 나름 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대로 다 짜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서랍 앞판에도 이렇게 가죽을 붙여놨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 가죽 장인분께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요 손잡이 쪽에 황동 봉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황동 무겁잖아요. 금속이 통짜로 들어가 있으니까 쓰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고 가서 또 마감을 새로 하고 황동 손잡이 아예 뽑아버리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손잡이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재봉틀 위에 상판만 잘라와서 이렇게 붙여서 작은 협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직접 이 재봉틀로 가방도 짜고 여러 가지 만드셨었는데, 그 재봉틀 이제 안 쓰신다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협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한 5, 6년 전쯤에 인터넷에 이제 DIY 막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그 주부님들 한때 굉장히 열풍이었죠. 요새도 열풍이죠. 그분들 중에 굉장히 좀 감각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협탁을 만들었죠. 이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거라 어릴 때 제가 막 이거 밟으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이렇게. 또 이거 해놓고 정리는 항상 제대로 해놔야 되니까, 이 정리 안 해놓으면 혼납니다. 거실은 이 정도로 구경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 주방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신 거울도 공방에 만들어 놨던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공방에 너무 가구만 만들어 놓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 디자인해서 놔뒀던 건데 집에 필요해서 갖고 왔습니다.
또 공방의 쇼룸 같은 데는 가구를 주기적으로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새로 디자인이 나오면 놔둬야 되는데 뭐 공간이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유행이나 시기가 지난 것들을 이렇게 집에 또 갖고 와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벽이 없던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직접 목 작업을 공사를 다 해가지고 중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문을 만들고 너무 만족도가 좋은 게 예전에 저희 집이 굉장히 추워서 보일러를 뭐 하루 종일 떼고 애기들 때문에 한 달 정도 떼면은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가 뭐 한 40만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따뜻하지도 않아. 난방비 40만원을 써도. 근데 중문 만들고 체감상 집안의 온도가 한 4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또 저희 집이 공간이 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삼연동 중문 뭐 이런 거는 못하고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만족스러운 중문이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콘솔, 브론즈 콘솔이라는 이름의 가구인데 위에 이렇게 보석함으로 해서 잡동사니, 뭐 동전, 열쇠 이런 거 여기다 보관을 하고요. 이쪽 서랍도 마찬가지. 여기 좀 허전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액자, 가구도 만드는데 뭐 액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만드는데. 벽선반인데요. 벽선반도 교육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게 뭐 곡선 작업하는 것도 가르치고 가구 조립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반에서 뭐 이렇게 봉 같은 것도 꽂고 그렇게 만든 건데 실제로 근데 이거는 많이 팔리진 않아요. 왜냐면 벽에 이렇게 구멍 내야 되는데 요새 집에 벽에 구멍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저도 근데 사실 인테리어 하고 나서 되게 큰 맘 먹고 박았어요. 여기 지금 벽선반 있고 시계 달려 있고 액자 달려 있고 저기 거울 달려 있는데 막 깨끗하게 이제 벽지 다 발라놓고 벽에 이제 못질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도 공방에서 꽤 베스트셀러 제품이었어요. 저희 집이 24평도 안 되지 한 22평 되나?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가족들끼리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맞게 만들어서 여기다 놔뒀죠. 뒤쪽에 이제 벤치 하나 만들어서 놔두고 요 조명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재 공방 하기 전에 그 옥상에서 위탁 운영할 때 공모전 낸다고 만들었던 조명입니다. 이것도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짜맞춤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한 3일 밤 정도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컵보드. 이 컵보드는 제가 공방하면서 제일 처음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컵보드는 이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막 높이도 높고 되게 큰데 너무 부피가 크니까 요새 집들은 다 보면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물론 이제 집 지어서 뭐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집들은 워낙 뭐 잘 나오잖아요. 뭐 싱크대도 다 돼 있고 수납장 같은 것도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컵보드를 많이 찾지는 않는데 하여간 그때 디자인했던 그 큰 컵보드가 좀 너무 크기도 크고 비싸서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현대 주거 공간에 좀 이렇게 잘 녹아들 수 있게 공간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 집에 갖고 와서 쓰고 있죠. 지금 제가 가구 소개해 드리는 것들이 나무 종류가 지금 다 틀린데 집을 꾸밀 때는 컨셉을 정해서 한 가지 나무의 종류로 꾸미는 게 예뻐요. 근데 저는 뭐 남은 나무로 만들고 하자났던 거 고쳐서 갖고 오고 그래서 지금 다 나무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래도 좀 어우러지게 놔두려고 나름 그래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냉장고가 있잖아요. 여기 냉장고 놓으려고 가벽을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거고 이게 없었을 때는 이제 냉장고가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니까 참 공간 꾸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벽을 쳤습니다. 근데 이 문이 열려야 되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놨죠. 원래 쏙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가는 쪽에 이 선반 이거 저희 어머니가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거울을 갖고 와서 여기 달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선반 하나 달고 뭐 화장품 같은 거 올리면 좋겠다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나무 그냥 간단하게 잘라와서 이렇게 선반 달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도 한번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간이 원래 주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식탁 있는 곳이 이 집에는 주방이었고 여기는 원래 뒷베란다였죠. 근데 저희 이 집이 원래 제가 굉장히 아기 때 저희 큰이모가 살던 집인데 큰이모가 한
20년 전쯤에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를 텄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방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죠.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싱크대, 여기 뒤에 있는 수납장, 이런 거는 사실 뭐 굳이 집에서도 공간이 안쪽으로 숨어져 있고 여기를 원목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좀 노출되어 있는 주방 같은 경우는 좀 멋있게 예쁘게 제가 직접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면 예쁠 텐데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저랑 굉장히 친한 기성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한테 싱크대, 뒤에 수납장, 그리고 중문이 있는 곳에 있는 신발장, 그리고 지금 이 선반 너머로 있는 작은 방에 몇 가지 가구까지 좀 부탁을 드려서 갖고 왔죠. 여기도 예전에 있었던 가구들을 다 이제 해체를 하고 벽에 이제 타일을 직접 발랐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공사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약간 갈라졌어요. 예전에 그 부산에 지진 왔을 때 그때 저기 화장실 안쪽 타일도 그렇고 여기 타일도 그렇고 약간 이제 금이 갔어요. 요거는 제가 지진 핑계 대는데 잘 못 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포인트는 이쪽 선반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창문이 달려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창문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둡고 방 자체가 좀 어둡고 또 많이 추워서 과감하게 창문을 드러내고, 지금 보시면 요거 창문 틀이에요. 요게 나무로 돼 있던 창문 틀이었는데 반대쪽 벽에서 벽을 쳐버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반을 달아서 협소한 공간에, 이 협소한 주방에 여러가지 컵이나 뭐 이런 병 같은 거 놔둘 수 있게 구상을 한 거죠. 저는 라면 굉장히 좋아해요. 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혼자 라면 잘 끓여 먹는데 항상 라면 끓일 때 여기 우리 아내의 우리 결혼할 때 아내가 만삭일 때 사진 걸어놓고 라면 끓이기 전에 저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라면 끓여서 들고 나가죠.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화장실이죠.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되게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FRP라고 해서 플라스틱 소재의 벽, 천장, 바닥, 욕조가 하나로 이어붙은 플라스틱이 전체가 감싸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피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또 어떻게 뭐 스스로 셀프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려면 플라스틱을 글라인더로 다 잘라내서 드러내고 안에 방처리 새로 하고 시멘트 조적, 뭐 벽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테리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혼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또 다른 스승님이자 제 존경하는 선배님인 인테리어를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선배님께 도움을 받았고,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글라인더로 다 잘라내고 제가 자재 다 빼내고 이제 여기 조적공을 불렀죠. 그때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제가 시멘트랑 모래를 사와서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와, 그거 한 포대에 한 4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0포대 정도 그 시멘트랑 모래를 40포대 정도,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금 거실 뭐 바닥 이런 데도 좀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르는 이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40포대.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하고, 이렇게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화장실을 갖기까지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에 이제 도움을 드리기 좀 죄송해서, 요청하기가 죄송해서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이 한 평 남짓한 화장실이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견적을 받은 게, 제일 싸게 받은 게 400만원, 조금 더 높게 부르신 업체 사장님이 한 650만원. 와, 근데 뭐 이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뭐 400만원, 600만원 드릴 건 아니고, 저한테는 이 화장실의 의미가 큰 게 집의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사실 화장실만 좀 고쳐서 살자였는데 여기를 고치다 보니까 막 자재가 막 밖에 엄청 나오게 되고 시멘트 올리다 보니까 더러워져, 그냥 다 고치자 하다가 집이 다 고쳐진 거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인데요. 제가
딱히 그렇게 뭐 많이 한 건 없고, 예전에 이쪽에 이제 우물형 그 커튼이 달릴 수 있는 천장이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작업하고 침대를 만들어 왔죠. 이 침대를 만들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4년 동안 만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좀 크고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아내가 계속 아이 침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사지 마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년 정도가 흐른 뒤에 집을 고치고 나서야 만들 수가 있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하면서 뭐 집에 뭔가를 만들어 오는 건 정말 힘들고, 이 2층 침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침대를 2개 만드는 거니까 쉽게 도전을 좀 못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판매를 했던 제품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좀 보고 참고해서 만들기도 했고, 우리 첫째가 분홍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을 해놨고, 다행히 이제 이 침대는 제가 애들이 좀 크면 뭐 방을 하나씩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려고 분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만간에 2층 분리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또 밑에 거는 또 둘째가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방을 따로 분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옆에 이게 막 낙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처음에 공사 깨끗하게 끝내놓고 처음에 낙서 하나 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뭐 애기들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거 낙서하는 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그 신혼부부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죠. 아기가 크기 전까지는 예쁜 집 사는 거 좀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벽지는 뭐 나중에 갈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뭐 한 2살, 3살 때 막 이렇게 그리던 낙서가, 첫째가 지금 6살이고 둘째 3살인데 첫째가 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리지 않았나? 제가 뭐 고슴도치 부모님인지는 모르겠는데 4살 때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닌가. 지금은 6살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저희 아내도 미대생, 저도 미대생 출신이라 이게 얼마 전에 그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이제 입체로 그려요. 막 입체로. 이런 것도.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미술학자 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영재인지 아니면 그냥 뭐 잘 그리는 수준인지 뭐 그런 거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건 이제 둘째가 막 낙서하는 거. 첫째가 이렇게 막 예쁘게 그려놓으면 둘째 막 낙서해서 첫째 막 울고, 둘째 그렇게 언니 그림 그리면은 막 심술 부려요. 이제는 뭐 이런 데다가도 막 낙서를 하는데, 하여간 아이들 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침대, 제가 만들어준 침대, 그래도 좀 뿌듯하죠. 아빠가 애들 자는 침대 만들어줬으니까 더 크기 전에 만들어줘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방은 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은 로망이었죠. 공사를 할 때 서재방으로 꾸밀까, 아니면 업무방으로 꾸밀까, 아니면 부부가 여기서 뭐 쓸 수 있는 방, 뭐 막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꾸몄어요. 근데 뭐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꾸몄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조금 난잡하죠. 원래 이게 아이들에게 침략당하기 전에는 좀 예뻤어요, 되게. 근데 이제 집이 또 아이들 방도 좀 되게 작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이 좀 필요해서 거의 지금 뭐 장난감 방처럼 됐고,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게, 아내는 여기서 뭐 작업하고 저는 여기서 작업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뭐 그런 걸 꿈꿨는데 이렇게 됐죠. 뭔가 이제 가구를 멋지게 만들어 오는 것보다 좀 비용을 좀 많이 아낀 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기성 가구 하신 형님한테 요 가구랑 요 가구를 주문을 해서 와서 깔고, 제가 나무 잘라서 그냥 가구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서 작업을 해놨죠. 사실 이런 거는 인테리어 할 때 현장에서 바로 해야 돼요. 근데 공사 다 끝나고 여기 좀 선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충 길이를 재서 나무를 잘라와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길이를 실수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너무 지쳐있고 막 좀 대충 하고 싶었던 거죠. 뭐 고객님들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제 거니까 좀 러프하게 한 거죠. 이런데 끝에 지금 좀 길이가 짧아요. 제가 길이를 잘못 재서 여기 좀 짧고, 여기도 뭐 막 꾸미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이들 클 때까지는 뭐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안방은 또 저희 부부방인데 뭐 크게 꾸며놓은 것도 없고 조금 보여드리기 쑥스러워서 이렇게 이제 집 구경시켜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